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한국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이들인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씨는 어렸을 때 말문이 늦게 트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보통 아이와는 뭔가 다르다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죠. 초등학교 때부터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두드러졌고 신발끈조차 혼자서 묶기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교우 관계도 더욱 어려워졌죠. A씨는 이로 인해 우울증세와 강박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한 훈련소에서는 관심병사가 되었죠. 총기를 분해한 뒤 조립하는 것도, 행군을 위해 군장을 꾸리는 것도 A씨에게 모두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자대 배치 뒤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다며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죠. 참다 못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제대 후에는 30개가 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번번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A씨는 사장으로부터 너 장애 있느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연을 들어보면 A씨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A씨의 사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A씨 같은 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후임이 들어온 적이 있죠. 온지 한 달쯤 되어서 바로 전역해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자대에 배치 받자마자 쟤는 건드리지 마라, 전역하려고 쇼하는 거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A씨는 오늘 영상의 주제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일종의 인지장애 중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지능의 중간, 정확히는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을 가졌다고 하여 경계선 지능이란 이름이 붙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지적장애와 비슷해 보이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의 IQ는 71에서 84 정도인데, 한국에서 지적장애의 기준은 IQ 70 이하이거든요.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경계선 지능에 속해 있죠. 통계적으로 100명 중 14명이 경계선 지능에 속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죠. 진짜 문제는 대부분 인식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말이죠.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은 언뜻 보면 아니 옆에 있어도 정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좀 맹한, 심하게 말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정도이죠. 아예 지적 장애인이면 티가 나지만 이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뿐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계선 지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보통 경계선 지능은 IQ 71에서 84점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제4판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DSM 제5판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IQ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지나 예우에 영향을 줄 때를 지칭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과 경도 지적 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적 기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경계선 지능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암기 능력과 분별력, 주의력, 인지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구두 표현과 듣기, 사회성, 숙련성 작업, 전문 기술 습득에 다소 어려움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특히 한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죠. 지적 수준이 낮고 학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많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학교 폭력, 따돌림, 부적응 등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더욱더 뒤처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학교 졸업 후에는 보통 학업 이수나 훈련 이수에 실패하여 비숙련, 비전문성, 단순 노동과 같은 일을 찾게 됩니다. 사회활동과 대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정상 지능에 비해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론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진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남들과는 다소 다른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죠. 현재 우리 사회에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해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에 속한다고 하죠. 이걸 한국에 적용해보면 5천만 인구 중에 약 80만 인구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학생 수가 25명인 학급에선 3-4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일 수 있는 거고요. 결코 적지 않은 수죠. 실제 이스라엘에서 16에서 17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조사를 실시했더니 15.3%가 경계선 지능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80% 이상이 경계선 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죠.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는 이들이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 면에서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법률상 직접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균 지능에 속하지도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힌 상태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송현숙 사단법인 느린 학습자 시민의 이사장은 경계선 지능인 아이를 장애인 복지관 같은 곳에 데려가면 말을 잘하는데 왜 왔냐고 하고,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가 이상하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장애인 취급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진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 대표는 제대로 된 인지 훈련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인천까지 가야 한다. 교육 자체가 힘드니 국가가 교육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이민 간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경계선 지능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복지 정책도 마련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충실히 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 교육을 통해 사회 일원이 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교육 단계에서 복지만 조금 제대로 된다면 사회 일원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직접 장애인과 달리 느릴 뿐이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복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것이죠. 만약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운둔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 비용은 일반 시민이 부담하게 되고요. 경계선 지능인들 개인의 삶부터 복지 비용까지 전체를 봤을 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죠. 교사들 역시 경계선 지능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 사이에서 마땅한 교육적 대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안학교로 전학을 보내거나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 방편으로 아예 이민을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아동 권리 보장원 사업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보호 대상 아동은 아동 복지 시설을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대상자가 아동 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IQ 70과 70의 지능지수 단 1차이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비합리적이긴 합니다. 거기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장애인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학습 교육을 통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하루빨리 느린 학습자들이 사회로부터 이해를 받고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보에서 느린 학습자로 바꾸어보는 게 어떨까요?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